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통합사회 고등학교 1학년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에서 세 번째 마지막 내용인데요. 지역의 공간 변화에 관련된 내용으로 지역조사라는 개념을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생활공간을 다루는 게 요 3단원이잖아요. 오늘은 그런 생활공간의 변화, 공간이 변화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건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역조사라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볼 거는 지역이라는 말을 좀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보고 오늘 수업 밑에 있는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과 지역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지역이란 무엇이냐? 지역은 어떤 지리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곳, 근데 그 특성이 다른 지역, 다른 곳과는 좀 구별되는 그 곳만의 독특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이런 땅 위에 있는 일정한 범위, 요것을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곳과는 다른 구별되는 곳, 한국어 사용지역 또는 일본어 사용지역, 이런 식으로 지리적인 어떤 특성이 다른 곳과 구별되는 곳,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지역이라는 것은 비슷한 모습, 경치 또는 경관,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관련이 있는 그런 장소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를 좀 봤을 때 불교라는 어떤 불교 사찰, 절이나 스님들의 모습, 이런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장소들의 모임, 또는 기능적으로 어떤 종교 의식이 나타나는 모임, 힌두교 문화지역,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이라고 그래서 부른다는 겁니다. 지역의 의미와 지금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특징인데요. 지역은 지표상에서 당연히 일정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역은 그냥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불교 문화지역, 힌두교 문화지역, 또는 하나만 더 적어줄게요. 도시 내부에서도 기능별로 좀 달라지죠. 그래서 도심과 주변 지역,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경관이나 또는 기능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그런 땅덩어리를 지역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역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이 가진 특징을 지역성이라고 부릅니다. 지역성이라는 건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특성.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가 있대요. 나이 문화가 바로 그건데요.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나이를 따지지? 나이에 따라서 서열이 달라지고, 우리는 그게 유교라는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성은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인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도 종합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지역성이고요. 지역성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교통이 서로 발달해서 다른 지역과 상호작용이 이렇게 좀 이루어지면서, 증가하면서, 그래서 그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되게 유교적인 사회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게 많이 바뀌고 있죠. 나이에 따른 어떤 위계라든가 서열보다는 좀 더 평등한 것, 외국과 우리가 교류가 많아지면서 그런 민주주의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런 상호작용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지역성의 특징은요, 최근에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역 간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바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역만에 가진 고유한 독특한 특성인 지역성이 점점점 약화되고 전 세계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최근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거대한 대도시에는, 서울이나 이런데, 외국에 있는 미국과 뉴욕에서 먹는 음식과 엄청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도시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통통신 발달로 미국과 한국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한국만의 지역성을 잃어가고 있는 거겠죠.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햄, 에그 이런 것들을 먹고 베이글을 먹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지역과 지역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간이 변화하면서 대도시나 중소도시 또는 대도시 주변 촌락, 시골 또는 대도시와 멀리 있는 시골, 이런 곳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이랑 관련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역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역조사라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조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분석하고 종합함으로써 이것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 그리고 변화 모습을 예측하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까, 이걸 파악하는 다양한 활동을 바로 지역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조사가 필요한 이유,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정리해 볼게요.
지역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우리 지역성이 감소해서 더 이상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다. 이런 지역 문제들이 막 다양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때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조사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지역조사의 절차 5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조사 목적이 있는지, 조사 주제가 무엇인지, 이게 농촌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관광객 감소에 대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조사 계획 단계에서는 정확한 조사를 할 지역의 범위를 딱 선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조사 방법을 통해서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할 건지 또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모을 건지 이런 방법을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역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실내 조사와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야외 조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조사를 통해서는 우리 도서관이나 또는 인터넷 사이트,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문헌 자료를 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는 통계 자료, 우리 지역의 관광객이 60년대부터 얼마나 증가했다가 내려왔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특성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 우리 지역의 어떤 숲이나 녹지 공간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그런 것들을 항공사진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조사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야외 조사에서는 실제로 지역 주민들을 면담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나가보니까 그 지역에 오염된 어떤 폐수가 유입돼서 환경 오염돼서 관광객들이 안 오게 되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는 실제로 혼자서 그냥 연구자 독단적으로 관찰을 하거나 또는 실제로 측량을 통해서 해안이 침식이 되는데 얼마나 침식이 됐는지 그 높이나 이런 것들을 측량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보가 수집되면요, 이걸 정리하고 분석해야겠죠. 항목별로 쭉 정리를 해서 요거를 도표나 또는 그래프상으로 시각적인 그런 식으로 작성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도출해서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역조사의 절차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지역조사를 통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도시와 그 중소도시를 좀 비교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사는 생활 공간은 여러 가지로 나뉘지만 우리가 도시와 농촌, 그리고 도시와 가까운 농촌, 도시와 먼 농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도시의 문제는요, 인구가 갑자기 너무 많이 몰린다는 데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과밀화에 따라서 사회적인 전체적인 시설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도로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사람들이 살 집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해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2번째는 오래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노후화된 건물이나 공장 같은 것들이 도시에 많으면 또 그 지역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도시를 다시 개발하는 도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좀 낙후된 지역을 좀 더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이런 지역 조사를 통해서 도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소도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우리 지난번에 빨대 효과 얘기했었잖아요. 인구와 경제력을 이렇게 흡수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이 연결되면서 사람들이 대도시로 출근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그리고 또 중소도시는 사람들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문화 공간이 많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요. 자, 이런 중소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소도시 스스로 돈을 많이 벌고 강해져야 합니다. 그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의 특성을 발전시킨 지역 특성화 사업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자족 기능을 높여주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다르게 좀 녹지 공간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휴식 공간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광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째는 대도시 근처에 있는 촌락,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인데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문화, 그 다음에 습관 또는 사람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하면서 전통을 잃어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통문화 축제를
좀 개발해서 홍보한다든가, 강릉만 해도 그 강릉 그 남대천 부근에서 매년 진행하는 그 유명한 단오제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역의 전통 문화를 좀 축제 형식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는 전통 문화 유지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도시와 먼 촌락인데요. 이쪽은 중소도시랑 비슷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노동력이 부족하고 교육, 문화, 의료 환경, 병원 같은 거 이게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출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자, 이런 인구 유출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교육시설, 학교를 짓는다거나 대학교를 국립대학교로 좀 없어지지 않게 보존해 준다거나 아니면 병원 같은 경우 병원의 분원을 새로 짓는다거나 또는 영화관 같은 문화시설을 지자체 차원에서 좀 지어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확충해서 사람들을 붙잡아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각각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지역과 지역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가 사는 생활 공간을 지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생활 공간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고요. 그를 통한 해결 방안은 이런 식으로 사례가 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